안녕하세요. 콩이네 소민의 뚱이네입니다. 오늘은 저희 막내 뚱이하고 함께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키움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라든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키우시다가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뚱이하고 함께 강아지 여러 가지 병 중에서 알레르기 관련해서 알레르기 피부병에 관련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해줘야지. 우리 강아지는 몸을 계속 긁는 걸까? 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강아지, 나의 반려견을 키우면서 한 번씩 보면 몸을 계속 긁는 현상을 보는데 혹시 내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내 아이가 왜 몸을 긁는 건지 그 부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강아지는 왜 몸을 계속 긁는 걸까? 우선은 내 강아지가 피부를 이제 외견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계속 긁어.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외견상으로는 강아지의 피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계속 긁는다? 그렇다면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 아이의 피부가 알레르기라고 해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란 쉽게 말하면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사람들 아토피 쓰면 가렵잖아요. 강아지에게 이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흔한 피부병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알레르기 증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알레르기란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우리 아토피라고 부른답니다. 아토피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가 있고요. 잡초, 꽃가루, 이러한 진 먼지 혹은 진드기,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단백질 성분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을 보이는 유전성 염증 질환을 말하는 것.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이런 곰팡이나 잡초나 꽃가루나 먼지라든지 진드기에 의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내 아이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고 알레르기가 생기면서 가려운 증상이 생기면서 계속 긁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그러면 나 병원 가서 우리 아이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이 알레르기에 대해서 완벽한 치료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 어려움에는 물론 의학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아직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다라고 딱 원인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 보호자로 인해서 보호자에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알아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보호자에게 있는 것 중이에요. 첫째,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돼. 하지만 우리 동물병원 가면 아시잖아요. 동물병원 가면 기본 우리 엑스레이 하나 찍는 데만 해도 막 3, 4만 이렇게 들어가. 피 검사하는데 막 4, 5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면 의료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보호자에게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내가 내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면 이런 경제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키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내 아이가 설마 이렇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저 예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귀여우니까 키우는 게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직면했을 때 많은 분들이 내 아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거고 그냥 방치해버리는 경우도 많은 거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될 때는 정말 그러면 나쁜 거죠. 유기가 되는 현상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는 세균, 링원이라고 하는 우리 곰팡이성 피부염이 있거든요. 진드기, 우리 여름철뿐만 아니라 우리 강아지들이 이제 밖에 산책을 할 때 풀숲에 있는 곳에 뛰어다닐 때 거기서 진드기 같은 이런 기생충이 많이 몸에 붙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접촉성 피부염. 우리의 비계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베개. 그 베개에 계속 강아지 몸이 닿는 거예요. 근데 그 베개에 빨지 않으면 그 안에 미세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접촉을 하다 보면 접촉성 알레르기 피부염이 생기기도 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해서 이걸로 인해서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면역계가 이상이 생겨도 알레르기가 나와요. 말라세지아라는 효모에 의해서도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쿠싱병이라고 해서 부신 피부 기능 항진증이라고 이러한 내분비계의 이상 등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다른 질병들에 의해서도 지속적인 가려움, 이러한
병들에 의해서도 가려움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우리 아이가 해당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하려면 당연히 정확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그 검사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끔 정확한 조치가 취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제 안에는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들어가는 약이 많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정확한 원인을 모른 채 우리 아이가 가려워하니까 병원 가서 알레르기 주사라고 해서 맞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치료는 아이들의 가려움을 짧게는 며칠에서 혹은 길게는 몇 주 동안은 가라앉힐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약효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가려움증이 생겨나요. 결국에는 완벽하게 치료하는 치료법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정확한 원인을 모른 상태에서 그냥 우리 아이가 막 긁어요 라고 했더니 병원에서 그냥 뭐 대충 뭐 이걸 것 같네요 라고 해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된 알레르기 주사를 맞게 되면 완벽한 치료는 잠시 잠재울 수는 있으나 완벽한 치료법은 아니다. 장기 복용을 하게 될 시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체중이 증가할 수 있어요.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의 관절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게 되겠죠. 식욕이 증가합니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는데요. 물론 식욕이 너무 없는 아이들에게는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식욕이 적당한 식욕이 아니라 정말 과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로 인하면 위에 같은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서 질병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배뇨량과 음수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안 좋아요. 또 한 가지,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아토피를 앓은 강아지의 자손들 있죠. 개의 자손들이 번식을 하게 됐을 때 그 개의 자손들에게서 피부 알레르기 발병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은 이렇다. 주로 알레르기가 자주 발병이 되는 강아지의 품종을 한번 알아봐 볼게요. 우리 아이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죠. 샤페이나 아이리시 세터라든지 웨스트 하이랜드 화이트 테리어 혹은 복서, 시추라든지 잉글리시 세터, 케온 테리어, 보스턴 테리어, 퍼그, 골든 리트리버, 달마시안, 레브라도 리트리버, 와이어 헤어 등 폭스 테리어, 미니어처 슈나우저, 라사 압소, 벨지 안테뷰런, 스코티시 테리어. 주로 테리어 아이들한테도 많이 나오죠. 내 아이가 여기에 해당 사항이라면 정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알레르기 증상을 한번 알아볼게요. 가려움증. 이게 가장 대표적. 막 뒷발로 계속 긁는다든지 혹은 막 얼굴을 막 이렇게 긁는다든지 혹은 이빨로 막 내 다리를 막 계속 깨무는 형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 앞발이나 뒷발을 막 계속 핥아요. 이런 게 다 가려워서 긁는 거거든요. 피부가 부어요. 피부가 빨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은 꼭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면 우리 아이 알레르기 증상이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토피 피부염에 의해서 만성적인 Y염, 귀병 말하는 우리 귀지를 애들 닦아주면 막 거뭇거뭇하게 너무 많이 나온 애들 있죠. 그런 아이들 귀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콧물이라든지 여기서 콧물은 막 노란 콧물 이런 건 아니고 맑은 콧물이에요. 설사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또한 내 아이가 갑자기 심하게 긁는 가려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막 이렇게 혹은 뭐 몇 년 안 돼서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가려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몇 년 동안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심하게 막 긁어요. 그럴 때는 벼룩이나 옴 혹은 음식 알레르기 등을 의심해 봐야 돼요.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일부는요, 눈물, 콧물, 천식, 막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막 거칠고 쌕쌕거리는 거 있죠. 구토, 설사, 피부 외적인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에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강아지 알레르기 피부병을 그럼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내 아이가 강아지 피부병에 대해 내 아이가 알레르기 피부병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피부 알레르기라고 불리고 있는 이 아토피 피부염은 개에게 나타나는 흔한 병이에요.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성 질환이 9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토피의 원인으로 대표적으로 진드기나 먼지 혹은 꽃가루 이런 주변 환경에 의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이 있어요. 보통 알레르기 증상은 유발 물질, 이러한 진드기나 먼지나 꽃가루 등 이런 유발 물질에 노출이 된 환경에서 1년 내지 3년 정도 노출이 된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이 아까 말했던 가려움증 혹은 빨갛게 부어오른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아이들이 이제 가려우니까 막 긁겠죠. 긁으면 그로 인한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서 또 2차적인 피부 감염이 뒤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조치를 취해주셔야 돼요. 아이 계획에 재채기나 구토나 설사, 콧물, 여기서 콧물은 맑은 콧물을 말해요. 피부 외적인 알레르기 증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우리 외가 이제 카페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 여러 가지 막 그 질문들을 많이 올려요. 거기서 보면 우리 아이가 눈물이 너무 많아서 눈가 주변에 이렇게 빨갛게 털이 색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알레르기라고 알고 있는데 대체 무슨 사료를 써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사료에 의해서 그 알레르기가 생겨나서 아까 말했던 음식 그거에 의해서 생겨나가지고 그 사료에 들어 성분들을 바꿔가지고 괜찮은 사료로 먹인 다음에 완화가 되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꼭 사료라고만 원인을 사료라고 딱 정해놓고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사료를 바꿔봐도 다른 거에 의한 원인이라고 하면 해결되는 게 없겠죠. 그래서 꼭 우리 아이가 막 이렇게 num긴다고 해서 이거 사료가 문제야 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제가 아까 말했던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아이가 혹시 이러한 부분에 노출되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진 뒤에 치료가 병행되어야 해요. 왜? 그 주사가 거기 아까 말했던 그 원인들에 대한 치료 방법이 다 틀려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다른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돈이 좀 들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치료가 병행되어지길 바랄게요. 여러분, 알레르기 피부병에 대해서 공부 잘 하셨나요? 아직은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내 아이 이거 자꾸 긁는데 이거를 해결해주고는 싶은데 검사를 하자니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온갖 걱정이 앞서실 텐데 무작정 데려가지 마시고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 중에 우리 아이에게 혹시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병 중에서 곰팡이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대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건지 아이들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이 혹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최대한 간추려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저희 뚱이하고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아이는 이제 3개월 됐어요. 너무 잘 먹어서 벌써 이렇게 컸답니다. 내가 한창 이제 깨물기를 너무 좋아해서 제 손을 막 깨무네요. 뚱이야 인사해야지.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시간으로 만나요 하고 인사해야지. 지금까지 콩이네 소민의 뚱이네였습니다. 안녕.